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4월 2주차 토영마인 4월 11일 토영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이제 4월 2주차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가 참 좋죠. 참 좋아요. 이럴 때 이제 가까운 공원에 이제 꽃구경도 좀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구들하고 시간은 보내야겠고 경마는 해야겠고, 요즘에 경마장에 오시면 요때가 경마하기 딱 좋아요. 식구들하고 오기도 좋고요. 요때하고 이제 9월, 10월 요 가을에 경마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좋고 식구들은 성화를 좀 부리고 경마는 좀 해야겠고, 그러면은 식구들하고 요즘에 이제 가족용 텐트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거 들고 뭐 경마장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그 관람대가 있는 본장 부근보다는 경마장 안쪽에 있는 공원 쪽에 들어가시면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개판을 쳤어요. 개판을 치고 나서 이번 주 내내 확실히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주 결과물이 좋지 못하면은 한 주가 우울해지죠. 지난주 참 우울하게 한 주를 보내고 어김없이 복선을 위한 2주차 경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마의 참재미는 누구도 알 수 없는 5분 뒤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인생과 경마가 같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역전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마른 하늘에 벼락 맞듯이 로또 1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어제 같은 하루가 지나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이 지나고, 하지만 경마라는 것이 매주 새로운 레이스가 시행이 되고, 또 1분 뒤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오늘 얼마의 돈을 갖고 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짜릿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마에 좀 짜릿함. 자, 4주차 경마, 누구네처럼 보편하게 꼭 구경은 가지 못해도 경마장에 어차피 승부하러 간다면은 화끈하게 한번 이겨야겠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겠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날을 약속을 드리면서 4월 2주차 토경마일인 4월 11일 토경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토영마 1경주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로 보수공사 때문에 주로가 굉장히 좀 무겁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주로보다는 좀 다른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조금 달라지죠. 다져지게 되고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출주하는 전체 마필들의 평가가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쉬운 전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선 전개마들, 그리고 뒤에서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는 마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이번 주만큼은 좀 더 앞선 전개마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네요. 12마리가 출주하는 1경주, 10마인 5번마 벨리스톤과 직전 경주, 사실 마필이 약해서 졌다기보다는 상대가 강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12번마 고려사랑이 바닥으로 형성되는 경주입니다.
5번마 벨리스톤 같은 경우는 체형이 정말 잘생겼어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꾸준하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앞으로 뛸 말이라는 것은 뭐 여지가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신말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체적인 그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 버벅된다? 그러니까 앞뒤의 밸런스 자체가 확실하게 임팩트하게 쫙쫙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필이 어떤 움직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좀 남고요. 근데 앞으로 뛰는, 그러니까 경주가 진행이 되고 조교가 진행이 될수록 앞으로 뛰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을 좀 없습니다. 12번마 고려사랑.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승부를 했어요. 세게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왜 졌냐? 근데 이게 잘못해서 진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입상을 했던 그리핀이라든가 썬데이 드리머가 워낙에 잘 뛰었어요. 당시에 레이스를 보면은 내선에서 최저꽃자리 전개해갖고 직선에서 이겼다가 다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사랑이 못 뛴 게 아니에요. 두 마필이 워낙에 잘 뛰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곽이에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가 2월달 레이스하고 3월달 레이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마필 자체가 약간의 내삭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마필이 주행 중에 약간의 마필 자체가 내측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수가 그 핸들링 하기가 조금 좀 까다로운 면이 남아있어요.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내측에서 붙여놓고 때렸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외곽으로 나가있단 말입니다. 물론 1000m 단거리라는 거. 그러니까 1200에서의 외곽과 1000m의 외곽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곽이라고 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하지만 외곽 쪽의 약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 바로 3번마 천년 강자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오전째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마필이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천년 강자인데 사실은 직전 조교 때부터 약간씩 이제 꿈틀꿈틀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주목도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개죠. 이번에는 선행을 진짜 맘먹고 한번 조질 만한 레이스를 좀 만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교 쪽인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번마 천년 강자가 지금까지 레이스를 뛰면서 지금의 그 준비 과정이 가장 실전에 가까운 준비가 됐다. 구스카타라든가 목요일날 스크림제트, 그러니까 상위군 마필들하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외측이 아닌 내측에서 움직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내산 마필인 구스카우트, 외산마 마필인 스크림제트 이런 마필들을 위한 조교가 아니라 이건 다분히 천년강자의 걸음을 늘리기 위한 조교가 시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측권의 완식이 기승이라면은 저는 이번에 3번마 천년강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10마인 5번마 벨리스톰의 기대치, 그리고 이미 전력의 완성도가 와 있는 마필이 12번마 고려사랑의 기대치도 높겠지만 저는 3번마 천년강자의 이번에 제대로 된 준비가 실전에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경주 3번마 천년강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8번마 로드힐, 2번마 핑크스타. 요게 일단은 바닥입니다. 2번마 핑크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에 실망감이 좀 컸던 마필이죠. 좀 컸던 마필입니다. 물론 지난 경주 제가 핑크스타를 세게 봤던 게 아니라 은하전설을 세게 보면서 중배당의 적중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당시에 핑크스타가 물론 외곽에서의 전개가 결국은 결과론 쪽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 근데 이번에 내측 게이트 전개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로드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째 들어오는 마필에서 세영기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다. 물론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죠. 또 1300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연속 기승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3번마 하트밴드. 요거는 제가 1월 달에 경주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복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고 기본적인 스피드를 가진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기스가 밀어낼 때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가능성을 실전에서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준비라든가 어떤 의지 자체가 조교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남들만큼만 해주게 되면 기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마피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3번 하트밴드가 그런 거죠. 남들 하는 만큼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물론 내치권의 2번마 핑크스타라든가 외곽의 노드윌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만만히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핑크스타는 최근에 가서진다는 거죠. 그리고 로드윌 같은 경우도 주행 습성 자체가 과연 이 마필이 1300이라는 거리가 적합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약간의 좀 복잡함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3번마 하트밴드가 이번에 서수은 기술 교체된 상태에서 남들 하는 만큼 조교를 했다? 이거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일단은 28막권의 조합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3번마 하트밴드를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지켜봤던 마필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거죠. 28이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38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28의 바닥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은 어차피 동일 조건에서 동일 성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수준의 마필을 봤을 때 뭐 결과적으로 이 마필들이 뛰었을 때 능력차가 나오면서 마신차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분명히 3번마 하트밴드가 28에 비해서 밀릴 게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기왕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동일 조건에서 2배짜리냐 5배짜리냐. 그러면은 메리트라는 거죠. 메리트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저는 3번마 하트밴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이경주 1300이라는 거리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3번마 하트밴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응삼백은 앞으로 뛸 말은 맞습니다. 뛸 말은 맞는데 결국은 이 마필은 내사예요. 내사. 근데 이번에 조교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왼쪽에 눈 가리개를 하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움직임을 갖고 가는 게 이 마필의 약점으로 봤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어찌 보면 이제 장구 쪽인 면에서 변화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결국 이게 단거리의 외곽이 아니라 육군에서는 장거리로 볼 수 있는 1300의 외곽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조금의 점수를 세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마필의 성장이라든가 조교적인 측면이라든가 복귀라든가 가장 큰 게 이제 배팅에 대한 이제 메리트거든요. 배당에 따른. 그거 봤을 때는 3번마 하트밴드가 이번 경주는 주목도를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현장은 봐야겠죠. 마필은 좀 봐야겠지만 저는 3번마 하트밴드의 기대치가 이번에 높다. 분명히 높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예요. 4번마 컬러스데이가 힘이 붙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저는 차기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귀를 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뷔전하고 이번에 조교를 분석해 봤을 때 평가를,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좀 많이 달라요. 힘이 붙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세게 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컬러즈 데이가 1000m를 뛸 때와 과연
1200을 뛸 때, 물론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5번마 할라스타는 직전 경주 사실은 1번 게이트에서 박우름 기수가 평상시 박우름 기수가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 내치권의 앞선 마필들을 기승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을 똑같이 가져갔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죠. 물론 이번에는 그냥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처럼 안이한 전개 안 탈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있죠. 보통 박우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은 박우름 기수의 조교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루도 만지지 않고 나왔다? 말은 참 좋은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경주에 출주했던 고려사랑이라는 마필하고 이 마필이 병합을 했는데, 물론 52조의 스타일 자체가 다 때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칼라스타보다는 고려스타를 위한 조교라는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라스타가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경주의 고려스타의 그 고려사랑의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이번에 한라스타를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지, 이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뛸 것이라는 걸 가져가기 좀 어려워요. 이때 딱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2번마 캐세드입니다. 자, 2번마 캐세드가 지난번에 바닥을 쳤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다분히 의도적인 결과물에 있어서 바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조교가 딱 그런 조교였습니다. 체중이 불겠구나. 그러니까 강도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구보 위주로 계속해서 느리게 갔던 조교였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체중이 12kg가 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중이 붙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체가 작은 마필들은 마방에서 때릴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체중의 변화들, 그러니까 500kg 마필들이 10kg 빠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400kg 초반대 마필들이 10kg 이상 빠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도 조교를 세게 하느냐 세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체중이 빠진 상태에서 세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직전에 약하게 한 상태에서 체중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세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교의 성과는 분명해요. 의지도 분명하고, 더구나 운 좋게도 네치게이트 번호를 뽑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4번마 컬러즈데이라든가 5번마 할라스타가 일단 보여준 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네치에서 2번마 캐세드가 그냥 때리고 나올 수 있는 전개가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자, 조교를 안 했을 때 체중이 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를 제대로 했어요. 과연 체중의 변화가 나올 것인가? 해서 저는 2번마 캐세드, 요거는 현장 봐서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이거 놓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칫 체중이 많이 빠질 경우에는 고민이 들어가야겠죠. 해서 2번마 캐세드의 현장의 체중 변화에 따라서 이건 배팅 포인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3경주 2번마 캐세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 말입니다. 결국 2번마 캐세드의 현장에서의 체중 변화가 이번 경주의 배팅 포인트의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의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 전개와 장거리 경주에서의 외곽 게이트의 전개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4번마 엄지강호와 1번마 포에버 마운틴이 일단 앞선 전개마고요. 5번마 최대 골짝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직전 경주 외곽에서의 움직임, 이번에는 내측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두권에 강하게 푸시가 들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저의 포인트는 좀 달라요. 이게 1200이었다면 세게 안 봤던 마필이지만 1000m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공략하는 마필이 12번마 C가 에이스입니다. 자, 작년 9월에 능력검사를 1분 03초대로 뻗었어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데뷔전부터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개판을 쳤죠. 그리고 재검받고 2월달에 복귀전에서 세영이가 선행을 나갔는데
섰어요. 직전 경주 결국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서 버텼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승군전인데 예측보다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과연 편한 전개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저는 12번마 시가에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개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이죠. 더구나 직전에 레이스가 끝나고 세영이가 했던 마필에 대한 평가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더 뛴다. 더 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시가에스는 더 뛴다 쪽으로 기수복귀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곽 게이트라고는 하지만 1000m에서의 외곽은 경주의 그 구조상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물론 내치권에서 움직임을 갖고 세게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12번마 시가에이스가 초반에는 약간의 이선 전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4코너 이후에 정리를 시켜낸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일단 앞선 마들 그리고 최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은 12번마 시가에이스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는 12번마 시가에이스의 승분전에 대한 기대치도 적지 않다.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출전두 수가 많지 않죠. 9두의 경주입니다. 6번마 잘났어 정말이 직전 경주 제가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갔던 마필이었다가 원래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잘났어 정말을 세게 봤던 게 아니라 송암스타를 원래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가 현장 갔는데 잘났어 정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전체 레이스를 보면은 이건 결국은 말이 진 게 아니라 기수가 진 거죠. 기수가 진 겁니다. 기수가 졌는데 마방에서도 2번, 3번 계속 지금 정희한테 맡겼다가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잘났어 정말의 문세영 기수의 기수는 한 가지죠. 바라는 건 해결을 하자. 다른 거 없습니다. 해결하자. 다 이런 겁니다. 그건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51조 김호 조교사의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의 6번마 잘나서 정말이기 때문에 결과물에 상관없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수를 교체시킨 만큼 이번 경주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배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마 PK 캡틴이 아마도 인기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공백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골마경 때문에 8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백기를 가졌어도 정상적으로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 골마겸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놔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본 게이트에서 제대로 다 하고도 졌던 마필이 PK 캡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곽에 나간 상태에서 8주 만에 출주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필에 대한 인기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솔직히 안 보죠.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일단 6번만은 분명한 메시지가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게 봐야겠고요. 7번만 PK 캡틴은 인기도에 과연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5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고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보통 배팅을 추천하는 제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계속 가서 지고 있고 바닥은 치고 있지만 아니 진짜 이거 갖고 함구를 했을 것 같아. 나는 함구를 한다고 생각해. 해서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말이 맞습니다. 워낙에 가서 지고 바닥 치고 해서
제가 아무리 현장에서 개거품을 또 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씨발 이거 또야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똥 밟아보죠 뭐. 경마하다 보면 1년 경마하다 보면 똥을 한두 번 봤습니까? 똥탕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개똥을 막 밟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장석이 때문에 씨발 똥 한번 더 시원하게 또 밟았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 육경주를 장석은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뭐 똥 한번 밟는 생각하죠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그러니까 똥 한번 밟는 들어가는데 걸리면 이거 큽니다. 걸리면 세게 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밀어붙일 겁니다. 한 번 더 고집스럽게 장석이 똥꼬집을 한번 부려볼랍니다. 배팅에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욕심 부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육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들어갑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4번마 스피드 제왕과 6번마 슈퍼가디언이 승군전인데 마이너스 6kg, 마이너스 4kg. 이게 이제 핸디캡에 대한 부담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별정으로 들어왔으면은 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담 중량이 들어가는데 이게 레이팅제로 들어가는 레이팅 점수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담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이제 부담 중량이 지금 51에 53에 최근에 연투 능력 갖고 있는 두 마필이 붙었는데 이건 무조건 뭐 그냥 붙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마필 다 직전 경주 복귀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너무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가 5번마 스마트도 있고 6번마 야오션샤인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전개를 봤을 때는 3번마 골든피버가 가장 유리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직전에 골든피버가 발주부터 시작해서 힘을 쓰는 구간에서 보여줬던 그런 타이트함. 이번 경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개. 근데 골든피버를 봐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전개고 두 번째가 골든피버는 이번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직전보다 더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선뜻 손을 못 대겠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거는 주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번마 스피드 제왕과 9번마 슈퍼가디언이 분명히 전개가 부딪히는 상태에서 승군전에서 빠른 페이스에서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감량이 세요. 그리고 이게 1300, 1400이 아니야. 1200이야. 그러면 당일날 주로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일날 주로와 보는 마필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마필 컨디션.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4구의 막권 조합은요 따당 조합이에요. 4구의 막권 조합은 따당 조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당이라는 막권은요 그리기는 굉장히 쉽고 조합에서 걸리는 막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두 마필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 주로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이런 조건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골든피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간에 따라가는 전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마필도 자력으로 앞에서 뭐 이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골든피버 같은 경우는 앞에 말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섣부르게 골든피버를 놓고 가는 게 또 그렇고 그렇다고 앞에 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애매하고 해서 이번 제 7경주는 일단 현장까지는 보자. 전체적인 조건을 좀 보자. 현장에서 유동적인 조건을 좀 보고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3번, 4번, 9번 여기서 정리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일단 3번만은 자력으로 앞선 말을 때려잡는 말은 아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마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요, 저는 4구가 키포인트라고 보지 않아요. 결국 이번 레이스의 키포인트는 5번마 스마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출주마 중에서 빠르기만 따지면 스마트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와 9번마 슈퍼가디언이 초반에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거는 현장까지의 외적인 조건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10마리의 출주입니다. 행복한 하루가 거리를 내렸습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는 정말 이거는 상대를 만만히 보고 가다 졌어요. 그러니까 좀 안이하게 탔다고 해야 되나? 이러고 진 거고, 2월 달 같아는 승부를 하고 졌습니다. 이거는 맘먹고 때려졌어요. 자, 지금 출주할 때마다 출주 주기가 굉장히 불안한 마필이 2번마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중속과 늦발동 이런 게 약간 좀 있는 마필이라 사실은 1400이라는 거리가 이 마필에게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죠. 물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2승이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담 중량이 57? 근데 왜 이걸 고민을 하게 되느냐? 그런 거죠. 2번마 행복한 하루가 최근에 조교를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2번마 행복한 하루를 약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약하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약점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센스카이. 자, 극단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좀 버벅대죠. 근데 결국은 1월 달에 진 거는 큰 바닥에 경합으로 진 거고, 직전에는 중거리에서 또 똑같은 전개를 진 거고, 제거리 내려왔어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57이고, 로이카는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센스카이가 앞에서 움직이고, 종반에 버티기가 하는 전개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경주지만 쉽게 보면 센스카이에 대한 앞선 전개에 대해서 의심할 부분이 없고, 그리고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크게 위협적인 마필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센스카이가 버티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쉽다. 변수는 7번마 명문대사 정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변수인데, 저는 5번마 센스카이가 이 정도 급에서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은 무조건 버티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게 속 편하다. 왜냐면은 뒤에서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려버리면은 굉장히 마번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센스카이를 놓고 쉽게 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3번마 오레즈 위너, 4번마 유알삭스, 10번마 선봉, 12번마 스마타임까지 전개가 동일 전개입니다. 다 부딪히는 전개예요. 자, 일단 인기만 하는 지워놓고 제가 승부를 하겠습니다. 3번마 오레즈 위너. 사실은 지난번에 조금 불안하게 봤는데 확실히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세영이가 달라. 그런 걸 느꼈어요. 확실히 세영이가 달라. 나를 탈 줄 알아. 얘가 선수야. 딱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직전 대비해서 자, 부중 1.5kg 늘어서 57 됐죠? 조교 약해졌죠? 지난번하고 조교가 많이 달라요. 조교 약해졌죠? 가장 큰 게 기수 바뀌었죠. 따지고 보면 지난 경주는 매니머니가 상대만 하나 정도인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타이트하게 밀어붙일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3번마 오레이즈 위너는 앞에 갑니다. 무조건 앞에 갑니다. 근데 앞에 가도 못 버틴다. 자칫하면 아차 조금만 실수 딱 하면 앞에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이제 구경주 일단 3번마 오레이즈 위너는 꺾어낸다. 그리고 배팅을 하겠다. 해서 저는 이번 이제 구경주가 메인으로 때려도 되지 않겠느냐. 한번 더 욕심 좀 세게 넣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이제 구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한번 욕심을 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의 경주고요. 9개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6번마 강해. 아, 이거 제가 확실히 강해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성의 덩어리예요. 제가 이 강해가 지난번에 1200m 서울 마주협회장배에서 우승을 했을 때 제가 머리가 그거 남해대왕이었잖아요. 남해대왕은 자신 있다. 그래서 A급으로 붙었어요. 남해대왕을 놓고 A급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때렸던 마필이 강해가 아니었어요. 구만석이었습니다. 구만석에 때리고 강해를 받쳤어요. 근데 결과로 딱 봤을 때 확실히 강해의 최고의 장점은 그겁니다. 근성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마필들이 딱 붙었을 때 지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수가 세게 타면 탈수록 그만큼이 계속 나와요. 딱 그 말이 강해입니다. 솔직히 강해가 제가 지난번에 약하게 봤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전까지 세게 봤다가 그 이전에 광교비상하고 2착으로 왔을 때 그때 약간 마필이 꺾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서 지난번에 세게 못 봤던 거예요. 1200m 단거리 이건 어영부영하면 좆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들어갔던 건데 확실히 이거는 세게 모는 애가 타면 그만큼의 걸음이 또 나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 이제 10경주 자 천년유산이 선행을 나가고 더블 샤이닝이 있고 다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중위권의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중위권에서 누가 타이트하게 밀어내느냐인데 결국은 상대마가 받아질주, 임페투스. 근데 임페투스는 확실하게 강해보다는 한 등급 아래예요. 물론 이번에 조교 내용이 조금 더 상승 요인, 강해보다는 분명히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57 동일부 중에서 강해를 이긴다? 이건 좀 어렵고요. 받아질주도 52에서 직전 경주 타이밍 좋게 끌고 나왔는데 55?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머릿속이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강해를 놓고 들어가는 게임이 또 되지 않겠느냐. 불안하고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아쉬운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은 세영이가 채워준다. 이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에 1200m 2등급의 경주입니다. 6번마 마하나임 9번의 경주에서 2착도 없이 7승 최근에 5연승을 거두고 4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마필이 그 첫 번째 승부가 됐던 유노와이 원트를 이겼던 11월 경주 그리고 노벤버 매닝을 이겼던 그 다음의 경주 그리고 썬더캣을 이겼던 그 다음 경주 동반자의 기적까지 깨트렸던 4연승의 결과물. 근데 따지고 보자고요. 유노와이 원트가 12월 달에 유노와이 원트가 이때 입상하고 1700에서 어떻게 뛰었어요? 바닥을 쳤어요. 내용이 없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노벤버 모닝은 지금 뭐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이에요. 지금 외삼군에서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이에요. 노벤버 모닝은. 썬더캣. 그나마 썬더캣인데 썬더캣도 국산마잖아요. 직전경 동반자의 기적. 3차 갔단 말이 퍼펙트 샤인이었고요. 코차코차 승부 났어요. 자, 저는요, 마하나임이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레이스에 걸린 게 바로 이런 레이스다. 바로 이번 경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마하나임을 숨도 안 쉽니다. 완전히 걷어냅니다. 완전히 걷어냅니다. 제가 고민할 거예요. 9경주와 11경주 어떤 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마도 9경주도 욕심을 많이 내겠지만 11경주도 굉장히 욕심내고 들어갈 겁니다.
마하나임의 4연승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걷어내고 이번 제 11경주를 세게 한 방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그리고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와 같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가려집니다. 팀이 안 되고 인생이 꼬일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경마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안 된다 싶을 때 내가 실수한 부분들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지난주 아주 개판을 쳤거든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큰 약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4월 2주차 경마! 1주차보다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개판을 쳤는데. 분명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 왼쪽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안고 1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